네. 제가 그 죽고 싶은 한국의 아이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죽고 싶답니다. 네. 살고 싶어야 되는데 죽고 싶대요. 자, 보건복지부가요, 소아 청소년 6,2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냐? 2.2%, 약 140여 명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 아이들은요, 그냥 이거 이 치료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이거 성인이 됐을 때 자살할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거나 시도를 한 그런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자살을 진짜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죽고 싶대요. 자, 이거 우리 아이들만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죠. 2022년도 재작년에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다 있습니다. 10만 명당 몇 명, 이건 이제 자살률이라고 보는데, 80대 이상이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50.1명. 아, 이게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 응애요 하고 태어난 후에 한 2, 3년 있다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해,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살 공화국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집을 갔더니요, 아동학대가 훅 들어오네. 그 뉴스에 뻑하면 나오잖아요. 막 그 어린이집 교사가 애들 학대하는 거. 그러고 이제 벗어났다 싶어갖고 초등학교를 갔더니 이번에 또 학교 폭력이 또 훅 들어오네. 고3까지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이다 졸업하니까 해방이다 하고 군대를 갔더니 선임이 또 그렇게 괴롭히네. 예? 갑자기 나타나서 또 못살게 구네. 안 죽고 싶겠냐고요. 예? 이게 끝이 아니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또 됩니까? 요즘에 안 돼. 고용 없는 성장, 인공지능이 거기다 또 일자리 다 뺏어갈 판이야 지금. 설사 된다고 해도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또 기다리고 있네. 야, 이제 연애 좀 또 해보려고. 예? 연애 해야 되잖아요. 연애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지라고 또 여자가 싫다네. 고물가에 데이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결국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네. 합계 출산율 꼬라지 보세요. 이거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러다가. 이 월세라도 아껴보겠다고 또 전세를 들어갔더니 전세 사기가 또 훅 들어오네. 작년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만 9,100여 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10,000건이 육박하고, 이 중에 70%가, 이 피해자의 70%가요 거의 다 청년층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 초년생들. 이 전세 사기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범죄단체를 만들어 갖고 움직이잖아요. 안 죽고 싶겠냐고요. 나도 죽고 싶어요. 솔직히 나도 죽고 싶어. 예.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 구독자가. 예. 이게 용케 안 죽고 버티니까 나이가 70이 됐네. 야, 이거 고령화 사회라고 또 빨리 죽지도 않네. 모든 병들이 또 훅 하고 다 들어오네. 뭐 당뇨네 뭐네. 예? 남은 거라고는 가난하고 병뿐이네. 아,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률이 80대 이상이 제일 높아요. 인구 10만 명당 50.1명. 그 다음 70대가 인구 10만 명당 31.4명. 그죠? 제일 높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생에 걸쳐서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거고,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한 거 인정합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약간 과장도 좀 했고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혀 사실은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거 선진국일까요? 우리나라가? 저는 절대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배만 부르면 뭐합니까? 배만 부르면. 정신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2021년도 재작년에요. 또 그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연구팀이요. OECD 22개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했대요.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79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조사 국가 중 최하위. 맨날 쓸데없는 거는 1등하고 정말 1등 해야 되는 거는 맨날 꼴등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고학년이면 뭐 5학년, 6학년쯤 되겠죠? 이때서부터 행복 지수가 급락,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뻔하죠, 뭐. 예? 애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 그냥. 예?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을 잡아 돌리는데 애들이 행복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갖고 애들이 얼굴이 다 썩어서 대치동 가보세요. 다, 애들이 다 얼굴이 다 썩어서 무슨 좀비 같아. 그래갖고 그 조그만 애가, 그 체구도 작은 조그만 애가 집채만한 그 백팩을 메고 캐리어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 캐리어. 그거 끌고 다니는 초등학생들, 초딩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 야, 너 어디 여행 가니? 그러면은 이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저를. 그러면서 아유, 저렇게 지금 세상이 어떤데 지금 헛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눈길로 쳐다보면서 학원 가요?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게 다 교재예요. 예? 그리고 애들은 핫식스 있잖아요. 에너지 음료. 몬스터의 핫식스. 그걸 그렇게 또 먹는데요. 예. 건강에 좋겠어요, 그게? 예? 그 걔네가 왜 먹겠어요? 버틸라고 먹는 거야, 버틸라고. 그래서 그 우울증 앓는 애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꼬마애들이 벌써부터 우울증이야. 예. 자,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뭐 MZ 세대네 뭐 이러는데 그 젊은 청년애들 MZ 세대네 Z 세대네 이렇게 요즘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일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 먹을래나? 저는 하여튼 그 저주받은 세대라고 봅니다. 저는 70년대 태어난 친구들,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만 해도 그렇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 나고 이럴 때니까 막 88년도에 올림픽 치르고 이럴 때 물론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라 좀 암울한 시기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웬만큼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만 4년제 대학교만 나와도 취업하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크게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용이 엄청 많을 때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매일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물론 이거 2021년도 기준인데 지금도 크게 별반 달라진 거 없을 겁니다. 2021년도에 자살한 사람 수가 총 13,35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13,352명. 이거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한 40명이 자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2021년도 같은 해죠. 같은 재작년에 코로나19 터졌었잖아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랑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 약 3배가 본인의 의도로 자살을 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우리나라, 이건 그냥 참고로, 매일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명에서 8명이 죽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그 재작년 2022년 기준인데, 그러니까 이거 연간 360일 곱하니까 약 3천여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3천 명이 1년에 죽는데, 재작년에 13,000명 정도가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몇 배야? 5배 정도가 되네. 5배.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산업재해가 많잖아요. 하루에 매일 1.8명, 약 2명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0명. 이거하고 비교하면 여기 13,000명이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몇 배야? 10배, 20배가 조금 안 되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루에 매일 40명이 자살을 해, 우리나라에서. 이거 2023년도 세계 행복지수 순인데, 이 행복지수 조사하면 맨날 꼴등, 하위권이야, 맨날. 우리나라 한국, 여기 있죠? 57위. 1등이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 1, 2위고, 우리나라 57등. 하위권 아니면 꼴등. 맨날 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는 맨날 1등 합니다. 죽어라 하고 1등 하고, 좀 1등 해야 되는 좀 바람직한 거 좋은 거는 맨날 꼴등 아니면 하위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자, 아까 제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MZ세대, Z세대.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받은 세대라고. 재수가 더럽게도 없는 거야. 하필이면 차라리 그냥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예?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없어서 그냥 쉬어요. 놀고 있어요.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50만 명이다. 예? 50만 명. 50만 명이 구직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물론 저기 재작년 통계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에 통계인데 이거 뭐
작년이나 올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별반 크게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수면제 처먹어야 자요. 20대 4년새 34% 급증, 늘어나는 불면증 환자 수, 전 세대 불면증 환자가 50만 명.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대라고 했잖아요. 20대. 20대가 잠 못 자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인 아닐까요? 즉 다시 말해서 취업 문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저주받은 세대라고 표현해서 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아, 현실에 그래. 제가 좀 표현이 좀 과격했을 수는 있지만 고물가, 지금 고물가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미국 연준이 물가 때려잡지 못하는 이유 뭐해서 영상 올려드렸지만 그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고물가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고금리도 금리 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과연 몇 번이나 내릴까, 인하할까. 제가 보기에는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올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예? 자, 그래서 그 고금리도 이제 고착화될 겁니다. 거의 고착화돼. 그래갖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도 치솟아. 그리고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인공지능이 일자리 다 뺏어갈 겁니다. 이제 점점. 일부는 지금 뺏어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점점. 그래서 어디서 제가 언론에서 뭐 이렇게 발표한 걸 봤는데 그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제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몇 년 지나야 되겠지만 활성화되고 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겠지만 가장 많이 타격을 많이 받는 직업 1순위가 의사랍니다. 의사. 예. 1등이 의사래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직업.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배관공 지금 배관 기술 파이프 연결한 거 있잖아. 배관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관공을 해라. 차라리 그게 인공지능한테 그 일자리 안 뺏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라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이거. 지금 뭐 그 판사도 뭐 AI 판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고용 없는 성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고요 또 지금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지금 저출산 뭐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저출산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소비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이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물건이 많이 안 팔려 옛날만큼. 그러면 생산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고용도 줄이죠. 생산량을 줄이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생산량을 줄이는 건데 고용을 늘리겠어요? 고용은 점점 이제 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다 또 기계가 다 대체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용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요즘 MZ세대, Z세대 불쌍하다 제가 저주받은 세대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참 가장 그 좀 문제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자,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자살률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떠드는 얘기인데 바뀌지도 않아. OECD 가입국 중에 부동의 1위다. 아까 말했죠. 출산율은 꼴찌. 엉뚱한 거는 맨날 1등하고 엉뚱한 그 1등 해야 될 건 맨날 꼴찌한다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6명인데요. 요거는 2021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같은 해에 발표했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수치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 26명인데 뭐 엎어치나 매치나 23.6명이나 26명이나 그게 그거죠. 근데 다른 이유는 집계 방식이 서로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의외입니다. 의외. 튀르키예. 우리는 그러니까 튀르키예만도 못한 거야, 우리나라는. 예. 튀르키예는 4.4명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4.6명. 우리는 튀르키예 그리스만도 못한 나라. 미국은 15.2명. 일본 14.6명.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좀 이게 부유한 나라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나라. 그냥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 예? 그건 왜 그랬어요? 정신이 물질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죠.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정신하고 물질하고. 야, 미스매치가 일어나니까 우울하고 그 자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전부 다 2021년도에 OECD가 발표한 통계고요. 이건 참고로 그럼 2022년도 지금까지 말한 거 요거는 2021년도 통계치고 2022년도에는 그럼 뭐가 좀 달라졌냐? 전국의 자살 사망자 수 아까 그랬잖아요. 13,352명이 자살로 사망을 했다. 근데 마이너스 3.3% 감소한 거밖에 없어. 446명이 줄어든 거. 그래서 2022년도에는 12,906명. 뭐 엎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네. 별반 뭐 줄어든 뭐 3.3% 줄어갖고 이거 뭐 티나 나겠어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아까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기준이네요. 이거는 26명이라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25.2명, 0.8명이 줄었네. 이것도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률 아까 봤던 거죠. 10대가 10만 명당 7.1명.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 각 연령대별로 쫙 다 있어. 고르게 다 분포가 돼 있어.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푹 솟아난 거 80대 이상이 50.1%, 50.1명, 인구 10만 명당. 이거 아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80대까지 이제 버티다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싶으니까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 또 뭐 말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가슴 아픈데요. 10대, 20대, 30대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10대, 20대, 30대가 황금기 아닙니까? 인생의 황금기. 한창 아름다울 시기인데 이때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진국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개뿔. 누가 대한민국을 자살 공화국으로 만들었는가? 제가 나름대로 제목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우리 모두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기성세대들 반성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자살공화국으로 우리나라 만들었는가. 1950년도에 한국전쟁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53년도인가 그 정전협정 맺고 지금까지 이제 전쟁이 없는데 한반도에서.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 3년 동안 치르다 보니까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갖고 지금 외국에서 차관도 끌어오고 막 예? 그래서 재건하겠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 잘 살아보겠다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뭐 새마을 운동 벌이고 뭐 그냥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거야. 양적 성장에만 미친 듯이 그냥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압축 성장 이뤄냈잖아요. 뭐 한강의 기적이네 뭐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전 근대적인 이런 산업 사회, 산업 시대 초고속 압축 성장이 이끌던 이 시대의 마인드가 아직도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기성세대들 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질적 성장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야. 질적 성장은. 그러니까 이 양적으로만 이빠이 됐으나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정신과 물질이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정신이 물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은 그럼 뭐 바뀌었냐? 아니야, 지금도 똑같아.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얼마입니까? 23조인가 24조가 됩니다. 지금도 서울대 타령들하고, 지금도 명문대하고, 지금도 부모들이 아이를 또 많이 낳아봐야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니까 올인하잖아요. 너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학원을 그렇게 뭐 잡아 놀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선진국처럼 보이는 후진국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기득권 세력들 반성해야 된다. 누가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었냐? 이 나라의 위정자들하고요,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좀 슬픈 얘기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정신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자살공화국 오명 뒤집어 쓸 거고, 계속 자살률 1위일 겁니다. 슬픈 얘기야. 특히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